안녕하세요. 권중광TV의 권중광입니다. 오늘은 1월 9일 일요일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낮의 날씨는 그렇게 춥지는 않았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오늘 편안히 잘 쉬셨습니까? 지금 저녁을 드시는 분들은 저녁을 드실 텐데 맛있게 식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도를 해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북의 김정은이 관계에 대해서 보도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먼저 이 좌파 이 정부는 이북에 말 한마디도 못하고 어떤 문제가 있어도 거기에 대해서 해명, 사과도 못 받고 그저 이북에 어떤 문제 생기면 그저 그 말없이 그 말만 듣고 눈만 껌벅껌벅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입은 쳐닫고. 여러분들 이 남북한이 지금 이렇게 대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남한은 짝사랑하는지 이북에 대해서 그저 좋게만 보려고 그러고 도와주려고만 하고 이북에 대해서 잘못된 문제를 고치려고 하는 시정을 요구하는 일은 아주 입쳐닫고 있습니다. 저는 수없이 얘기했습니다만 이북하면 6.25 사건을 일으켜서 수많은 사람을 그 죽음을 내 눈으로 보고 나도 폭탄 맞아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이 권중광이 아닙니까? 명은 긴가 봐요. 그래서 물론 지금 제 얼굴에도 다 이게 여러분들 보시면 상처가 있고 뭐 눈도 상처가 있어서 정상적으로 움직이질 않습니다. 제 옆구리 발 모든 데가 다 찢겼죠. 그래도 부모님의 노력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제가 생명을 건져가지고 지금 이렇게 별탈 없이 건강히 잘 살아 있습니다. 근데 이북은 지금도 6.25 사변에 대해서 어떤 그 말로 행동으로 뉘우치는 사과가 없어요. 그리고도 미사일을 계속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북의 국민들은 먹을 것이 없다는데 뭐 배급도 요즘은 안 준다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나갈지. 6.25 사변이 일어나고 나서 나도 어릴 적에 지금 기억에 또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주 먹을 게 없어서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내가 기억할 때는 산에 가서 무릇이라고 있습니다. 무릇. 이렇게 동그란 무릇. 그 밤털만한 거. 무릇을 그걸 캡니다. 저도 그걸 캐야 되겠습니다. 따비라고 있어요. 이렇게 땅을 딱 찔러서 딱 제끼면 무릇을 이렇게 꺼내는 거죠. 무릇. 그래서 무릇을 그걸 이제 햇빛에 데다가 갖다가 그 말립니다. 조금 꾸덕꾸덕 말려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물에 넣고 과요. 좀 씁쓸하고 달짝지근해요. 거기다가 소나무에 그 송기라고 소나무 겉에 껍질을 벗기고 속 살을 꺼내서 그 송기를 거기다 넣고 또 들에 있는 쑥을 뜯어다가 쑥을 갖다가 해서 거기다 넣고 그걸 곱니다. 과. 그래서 그걸 한 그릇씩 파먹습니다. 그때 뭐 수년 들어서 뭐 아무리 잘 산다 하더라도 잘 산 집도 쌀밥 먹기 힘들고 뭐 서울에 잘 사는 사람들은 모르겠어요. 그러나 너더라도 시골에서는 쌀밥 먹고 못 먹었습니다. 또 이웃집에 눈치가 보여가지고 흰 쌀밥만 또 해 먹을 수도 없었어요. 그때는 또 그렇게 인정이 있었습니다. 그런 기억이 지금 납니다. 근데 이북에 지금 이제 먹을 것이 없다는데 뭐 산에 가서 뭐 초근 목피를 뜯어다가 먹는 사람도 있다고 탈북자들이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옛날을 회상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이북에, 자, 이북을 얘기를 본격적으로 하겠습니다. 시신 앞에 일렬로 세워놓더니 김정은 시대 처참한 북인권, 이렇게 됐습니다. 김정은 집권 10년간 북 공개 처형만 27건. 7건은 단지 K 콘텐츠 봤던 이유. 그러니까 다만 한국의 그 드라마나 한국의 연예인들이 움직이는 걸 그걸 봤다고 해서 그게 잡혀가지고 7건은 공개 처형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국민들 지금 남한에 있는 좌파에 있는 사람들도 정신 차려야 됩니다. 남한 K 콘텐츠 봤다고 7명이나 공개적으로 처형했어요. 그리고 처형하면 사람이 이제 머리가 터져서 뇌수체가 떨어지고 흘러나오고 막 그런데도 사람들 일렬로 씌워놓고 그 사람 죽은 사람 공개 처형한 사람 얼굴을 보게 한다는 거예요. 얼굴을 본다 이게. 보고 가고 또 보고 또 보고 이렇게 일렬로. 그건 이제 무언의 협박이죠. 내내들도 사상이 불순하거나 뭐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 이렇게 될 수 있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뭐 기억하시겠지만 전에 그 고모부에 있는 장성택이도 포를 쏴서 처형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공개적으로. 인간입니까, 인간? 자, 국민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이런 놈들을 그쪽에 눈치만 보고 그쪽 바라보기만 하고 짝사랑하는 이 좌파 정부, 이거 나만의 두어야 되겠습니까? 이거 이런 정부가 이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정부가 됩니까? 여기 하여튼 보도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화면은 김정은이가 죽상을 하고 김정일이 보는 그런 장면의 사진이 이게 김정은이 사진입니다. 뭐 나이가 뭐 38세라고 그러는데 40도 안 됐는데 나이로 봐서는 뭐 50은 넘어 보입니다. 그렇게 됐습니다. 처형된 사람 뇌에서 뇌수가 막 흐르는데 사람들을 일렬로 세워놓고 한 명씩 죽은 사람 얼굴을 보게 했다. 공갈 협박이 흘러나왔다. 나간 것 같았다. 터진 것 같다. 귀청이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17일로 북한 정권을 잡은 지 딱 10년이 됐습니다. 김정은이 처음 집권할 당시만 해도 스위스에서 유학 경험이 있는 30대 젊은 지도자가 북한을 이끌면 김일성, 김정일 시대에 비해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도 있었습니다. 서방 세계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북의 국민들도 김정일 땡기는 낫지 않겠느냐 생각했다는 얘기죠. 서방에 그 스위스에서 유학 가서 공부를 했으니까 그쪽의 나라의 생활, 국민 생활하는 거, 정치하는 거, 그 다음에 거기 민주주의 그런 걸 봤을 거 아닙니까? 하지만 앞서 기술한 증언처럼 김정은 시대 북한의 처참한 인권 상황을 고발한 보고서가 출간되며 이 같은 기대는 허상에 그쳤다는 점이 다시 확인됐습니다.
지금 여기 여러분들 보시면 이게 처형된 장소입니다. 이게 함경북도에서 공개 처형으로 당선된 처형한 사람이 8명. 그다음에 양강도에선 13명. 함경남도에서 3명. 평안남도에서 1명. 평양에서 1명. 아마 이 평양에서 이거 한 거는 아마 장성택인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황해북도에서 1명. 이렇게 해서 27명이 공개 처형을 한 겁니다. 이게 지금같이 발달된 이 세계에서 이게 인간으로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게? 거기서 사우디아라비아가 공개 처형을 합니다. 제가 사우디아라비아에 한 2년간 있었는데요. 사우디아라비아에 가보면은 리야드가 수도 아니에요. 리야드의 내무성인데 그쪽 가운데 시장 쪽으로 가면 바따 시장이라고 있습니다. 바따라는 데가 있습니다. 바따 시장. 그 시장이 굉장히 큽니다. 리야드 바따 시장에 거기에 공개 처형 장소가 있습니다. 이렇게 건물이 사각으로 건물이 되어 있고 들어오면 넓은 광장이 있습니다. 아주 넓은 광장. 그 광장에 전부 다 지금은 타일로 같은 거, 그러니까 인도 보도 브록 같은 거 전부 다 깔았습니다. 전체 다 깔았습니다. 거기다가 씨름판에 모래를 갖다 놓듯이 모래를 갖다 쌓아놓습니다. 모래를 갖다 쌓아놓고 모래 위에다가 꾸부리 앉혀놓고 거기 이맘이라고 하는 그 목사가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처형을 합니다. 그 처형되는 사람들은 일주일 전에 신문이 납니다. 얼굴하고 인적사항이 다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무릎 꿇게 앉혀놓고 목을 숙인 다음에 아라비안 나이트 칼로다가 목을 칩니다. 한 번 쳐서 안 잘라지면 2번, 3번 이렇게 칩니다. 목이 잘라집니다. 피가 쫙 뻗치고, 저도 거기 사우디 일적에 한번 너무 잔인하고 정말 그런가 궁금해서 그걸 가봤습니다. 가봤더니 그렇게 죽이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처형된 사람이 일주일에 1명 내지 2명 이렇게 되더라고요. 뭐 없는 주일도 있고요. 매주일 재판이 다 끝나고 그러면 이렇게 처형을 합니다. 공개 처형이에요. 그리고 이제 공개 처형, 처형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아주 흉악범들 뭐 절도했다든가 뭐 했던가 하는 사람들 있으면 손목을 도마 같은 큰 나무 위에다가 손목을 갖다 놓고 칼로 손목을 자릅니다. 뭐 2개 자르면 되고 하나 자르고 죄질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걸 공개적으로 합니다. 저는 사우디에서 봤는데 지금도 그거 합니다. 그래서 사우디는 범죄가 없는 도시입니다. 사우디에서는 길이고 어디 있고 남의 거를 절도한다든가 훔친다든가 뭐 한다든가 이러면 그건 용서 없어요. 그래서 사우디는 정말 치안이 좀 잘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하고는 또 다릅니다. 그렇게 공개 처형인데 우리나라는 뭐 외국에 괜히 눈치 보려고 뭐 사형 없는 나라 한다고 해가지고 사형수도 지금 사용하지 않고 그냥 감옥에 그냥 두고 있지 않습니까? 잘못한 죄인들은 재판을 받아서 그렇게 사용하는 것도 민주가서는 어쩔 수 없죠. 대를 위해서 소가 희생하는 건데
근데 이북 같은 나라는 그거 다르죠. 미국은 공개 처형도 이북에는 그건 다릅니다. 그네들은 뭐 정권에 뭐 반항했다든지 김정은이한테 뭐 반항했다든지 아니면 그 저기 불만을 가졌다든지 하면은 그렇게 될 수가 있죠. 국제인권단체 친환기정의 워킹그룹, 국제인권단체 워킹그룹 TJWG이 지난 15일 탈북민들의 증언과 위성사진 등을 종합한 김정은 그 지도, 그 처형 장소 지도로 냈습니다. 이 보고서는 지난 6년간 국내 입국 탈북민 683명을 인터뷰한 내용과 위성 지도와 공간 지리 정보 GIS 기술 등을 바탕으로 북한 정권이 벌인 공개 처형 현황을 고발했습니다. 이 기관 증언을 통해 확인된 공개 처형만 27건이었습니다. 공개 처형은 말 그대로 정권의 모두 제외된 채 일반 주민들을 모아놓고 진행한 처형만을 뜻합니다. 확인된 공개 처형 지난해 12월 북한 정권 대격법이 이 같은 공개 처형의 바탕이 됩니다. 이 법에 따르면 한국 영상물 유포자는 사형에 처하고 시청자는 최대 15년에 처할 수 있습니다. 영화나 드라마 등 영상뿐 아니라 한국 도서와 음악, 사진도 처벌 대상입니다. 그런데 정작 김정은은 2018년 평양에서 레드벨벳 공연을 직접 관람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이러니한 상태입니다. 북한은 지난 6월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공식 의제로 반사회주의, 비사회주의와의 투쟁을 채택했습니다. 주민들의 이른바 남조선식 언행이 바로 반사회주의의 대표 행태입니다. 김정은은 지난 4월 북한 노동당 내 가장 큰 청년 조직인 청년동맹의 고난의 시기에 나서 자란 지금의 청년 세대가 우리식 사회주의의 참다운 우월성에 대한 실체험과 표상이 부족하며 지어 일부 잘못된 인식까지 가지고 있다는 서한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게 이 사진이 이 한국에서 그 인기리게 저기 방영된 TVN 그 드라마에서 사랑의 불시착에 나오는 그 장면입니다. 이게 여기 사랑의 불시착 이게 한 그 여성이 북한에 불시착해 가지고 북한 장교와의 사랑을 그 그린 그 드라마였죠. 사랑의 불시착 여러분들 많이 보셨죠? 그 사랑의 불시착인데 그것을 그 드라마를 그 당시 이북에 상당히 인기로 봤다는 거예요. 그쪽에 이 드라마를 보다가 걸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처형 당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보고서에 드러난 탈북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북한 정권은 온 주민이 보는 데서 공개 처형을 한 데 이어 화염 방사기로 시체를 불태우기까지 했습니다. 2012년부터 2013년께 탈북한 한 사람은
평양에 살 때 이 같은 장면을 직접 목격했다고 증언합니다. 심지어 처형된 사람의 가족들은 맨 앞줄에 앉혀 이 장면을 지켜보게 했고, 아버지가 아들의 시체가 불타는 모습을 보다 결국 기절했다고 증언합니다. 이번 보고서에서 당국이 가족들에게 처형을 강제로 보게 했다는 진술이 빈번했습니다. 참 대단한 인간들이에요. 한 탈북자는 북한 정권이 미성년자들도 총살형에 처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 사람은 처형 후 시체를 발로 밟아서 반으로 접었다며 자루 하나에 시체 하나씩 넣었다고 증언합니다. 사형을 집행하는 이들이 공개 처형을 하며 사형수를 향해 사회의 악, 사회의 악, 사회의 악이라고 저주를 퍼붓기도 한다는 증언도 들었습니다. 김정은 집권기에는 상대적으로 외부 시선을 의식해 실내 처형, 비밀 처형이 많아졌다며 처형의 잔혹함, 비인간적인 면모는 선대인 김정일 시대 못지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자, 이 사진은 유엔 본부입니다. 전에도 제가 방송을 좀 해드렸죠. 유엔 그의 본부의 그 회의장인데요, 대회의장인데 지금 우리 이 정부, 우리나라의 좌포 정부는 유엔 북한 인권 결의안 결의안책에 한국은 3년 동안 여기 불참했습니다. 3년 동안 불참했습니다. 이북을 도우려고 하는 건지, 이북의 눈치를 보는 건지, 이게 무슨 주권국입니까? 아니, 이북의 인권이 문제가 된다 해서 외국에서 그렇게 난리치면 한국에서도 사전에 이북의 인권 문제를 해결하도록 그렇게 종용을 하든지 그렇게 부탁하든지 하면 모르는데, 아니 유엔에 참석하는데 참석을 3년간이나 안 했다. 이거는요, 이 좌파 정부는요, 이 나라를 끌어나갈 그런 저기가 못 됩니다. 17일 유엔 총회에서는 북한 인권 결의안이 통과됐습니다. 올해로 17년 연속입니다. 이번 결의안은 주민들을 향한 북한 정권의 고문, 성폭력과 자의적 구금, 정치적 강제 수용소, 조직적 납치, 송환된 탈북자 처우, 종교, 표현, 집회의 자유 제약 등을 열거했습니다. 가장 책임이 있는 자들을 겨냥한 추가 제재를 권고한다며 사실상 김정은을 직접 겨냥하기도 합니다. 17년째 통과된 결의안이지만 올해 결의안이 특별한 점이 있었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김정은이 집권 10주년이자 김정일 사망 10주기에 결의안이 채택된 것입니다. 이를 의식한 듯 북한은 더욱 크게 반발했습니다. 김성 주 유엔 북한 대사는 결의안의 본회의에 상정되자 토론자로 나서 북한 인권 결의안은 유럽연합과 미국 등 적대 세력이 추진한 이중잣대에 따른 적대 정책이라며 인간 쓰레기 탈북자들이 날조한 거짓된 허구 정보를 적국이 짜집기 한 것으로 북한에는 인권 침해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새빨간 거짓말. 거짓말입니다. 우리나라 대통령 후보 나온 사람 한 사람도 맨날 말을 번복해서 뒤집기를 잘하는 사람도 있더만. 그런데 한국은 남북한 관계를 고려한다는 명목으로 이번 결의안 공동 제안국에 불참합니다.
올해로 3년 연속입니다. 이번 결의안은 미국과 유럽연합, 영국, 일본 등 60개국이 참여했습니다. 결의안 공동제안국은 초안이 작성된 이후에도 표결 전까지라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실제 몰디브와 투발루는 마지막에 공동제안국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에 대한 질의에 우리 정부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한다는 기본 입장하에 컨센서스 채택에 동참했다며 3위원회 채택 때 한반도 정세 등 재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동제안국에 참여하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빨간 놈들. 이북이 지금 처음 이러냐고. 벌써 17년째 인권 침해국인데 뭘 이제 와서 무슨 그걸 갖다 논술을 하듯이 그렇게 떠버리고 변명하는지 몰라요. 이 정부에. 언뜻 보면 한국이 적극적으로 결의안을 찬성하고 나선 것으로 들립니다. 그런데 이 컨센서스라는 표결 방식은 적극적으로 반대하며 반대 표결에 붙이자고 하지 않는 이상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적극적으로 반대하면 동의하면 그렇게 야바이꾼같이 그렇게 하는 게 그게 무슨 주권국의 정부요. 정부가 3년이나 공동제안국에서 빠지고 그저 가만히 있었던 것일 뿐인데 컨센서스에 동참한다고 표현한 것이죠. 특히 올해 결의안에서는 북한에서 소환되지 않은 6.25 전쟁 포로와 그 후손들이 겪는 인권 침해에 대해 처음으로 우려를 표한다며 국군 포로 문제가 처음 언급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 당사국은 남북 관계 개선을 들어 또다시 북한 인권 문제에 눈을 감았습니다. 관계 개선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북의 국민들의 인권 문제, 인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문제를 얘기하는데 앞으로 할 일 갖다 관계 개선은 앞으로 할 일인데 그건 그때 가서 잘 하라고요. 이 좌파 정부야, 이 빨간 사람들아. 21세기 한반도에서 공개 총살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이를 대하는 인권 선진국을 자처하는 한국의 대응은 참 어처구니 없는 상반된 일이다. 참 딱합니다. 지금 이 사진이 탈북한 여성이 그때 많은 사람들이 증언을 했습니다. 유엔에 가서 그 탈북한 여성이 이북에서 있었던 보고 본 거를 실제 상황을 그거를 유엔 대표부에 있는 거기에다가 증언하는 겁니다. 지금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여러 사람이 참여했습니다. 아주 많은 사람이 참여했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적은 거예요. 이런 사람 지금 이북에 만약에 가게 되면 이북 사람들이 이북 김정은 정권들이 그쪽에 그 집단들이 보게 되면 저 사람도 제명 못 살죠. 그래서 오늘 제가 얘기하는 건 겁니다. 이북에 대해서 인권에 대해서는 말 못하는 인권 변호사 문재인 대통령 문제가 많아서 문재인이에요. 문제가 많은 사람이 문재인이다. 이름도 아주 부모가 잘 지었어요. 문제가 많은 사람이다. 인권 변호사라고 한국에서 활동했다는 사람이 대통령인데 이북의 인권에 대해서는 말 한마디도 못해.
이북 정권에 대한 눈치만 봐. 이북 정권의 말만 들어. 이게 무슨 인권 변호사입니까? 인권 변호사가 그거 어디서 주워온 거야? 인권 변호사도 어디서 그딴 거예요? 저 이북의 저 악랄한 그 이북의 공산당 집권놈들은 지금도 국민들은 개돼지예요. 그저 자기네들 집권 세력들에만 위한 걸 합니다. 남한에 대해서는 6.25 사변에 수백만이 사상자가 나왔는데도 아직도 사과 한마디 못하고 안 하고 잘했다고 변명만 하고 핵미사일만 계속 개발합니다. 핵미사일만 개발해요. 그런 가운데 이 나라 이 좌파 정부는 이북의 눈치만 보고 이북에만 뭘 지원하려고 그러고 먼저 전에는 안 하겠습니다. 코로나 우리가 들으면 그 코로나 들은 거 이북에 줘야겠다. 이북에 줘야겠다. 우리나라 지금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이북에 줘야겠다. 뭐 우리나라 장관이 이렇게 했잖아요. 뭐 장관이라고 말하기도 싫으니까 그거는 남한의 정부는 남한의 국민들이 최우선이요. 남한 국민들의 건강과 남한 국민들의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한 것이 그게 최우선이라고. 근데 저 핵무기만 만들고 핵무기만 제조하고 핵무기만 계속 연구하는 전원들 거기 못 지원한다 뭐 한다 그거 생각하고 남한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고 그게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이북 사람입니까? 이북 사람이에요? 빨리 정권 교체해야 됩니다. 이래서 정권 교체가 됩니다. 정권 교체. 이 좌파 정부에서 정권 교체돼서 이런 것이 우리나라 헌법 법대로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정권 교체, 정권 교체, 정권 교체, 정권 교체 이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우리 이 권중광 TV를 시청하는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우리나라가 정권 교체돼서 자유 대한민국 국가로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힘을 한데 모아 주셔야 됩니다. 꼭 그렇게 되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편안한 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은 활기찬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 권중광이었습니다. 권중광이었습니다.